예, 2000 아슈람 일요일 특강입니다. 일상에서 보통 이제 물어보면, 문정 선생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러면 말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저한테, 선생님은요? 이러면, 이게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 참 어려워요. 화났어요, 짜증났어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감정이세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 그건 깨달은 거라 그래요. 히말라야 요가에서는 감사함이 가득 차면 완벽히 깨닫는 길이라 그래요. 부정적인 게 아예 없는 상태.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다 부정적인 마음이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윤리학 책에 보면 이기적인 뇌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도 나의 이득을 생각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안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질 거야. 내가 선업을 쌓았어. 내가 잘하면 우리 자식들이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이기심이 밑바탕에 있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가는 다른 얘기를 해요. 박티 요가라는 게 있어요. 헌신의 요가. 하다못해 차크라라고 몸을 보는 거기에도 나와요. 영혼을 헌신할 때 얼굴은 빛나고 삶은 발전한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보는 면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는 스와미베다 바라티를 뵙기 때문에 영혼을 헌신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정말 올생에 운이 좋게 뵀어요. 그러면 구름을 걷듯이 움직이세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욕망이 기본이에요. 내가 많이 해야지, 잘해야 돼.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차지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잃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문화센터에서 잡았던 게 뭐였냐면 급하게 움직이면 마이너스다. 음식을 하는 분들이 조금만 급하게 움직이면 칼에 비어요. 조금만 급하게 움직이면 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살이 타요. 프라이팬에서 쟁반으로 가는 접시로 가는 그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손을 떨고 집중을 안 되면 4, 5시간 음식을 했던 것도 그냥 쏟아버려요. 4, 5시간을 치워야 돼요. 급하게 움직인다는 건 내 좋은 음식을 좋은 재능으로 잘 만들었으니 당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옮기는 거지만 거기에 급한 조미료가 들어가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도로아미타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로아미타불은 그냥 깨끗한 싱크대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더러워진 걸 치우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수행은 그래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명상해, 수행해, 나는 도네이션도 잘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 이게 빨리 급하게 가면 그걸 지우지를 못해요. 거기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나 열심히 하는 거 알지? 하늘, 당신 나 봤어? 그럼 날 잘 이끌어줘야지. 이렇게 하늘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해서 요리를 뒤집어 엎은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닦아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CIA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그 혈흔이 남아있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지 않아도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걸 지우려면 몇 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급하다는 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요.
급하다는 건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빨리 안 와? 20년이나 명상했잖아. 스와미 베다께서는 제자들을 40년을 보고 습관 하나 요만큼 바뀌는 걸 보고 칭찬하세요. 40년이 지나도 요만큼의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요만큼 바뀌면 정말 발전했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40년을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가에서는 올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천천히 가는 건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본 유튜버에 옥스포드에서 수석 입학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자, 시작. 6시간을 본대요. 문제만. 그러니까 MC가 물어요. 멍 때리나요? 네, 맞습니다. 멍하니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6시간을.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대요. 근데 그건 제가 방송 원고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방송 원고 쓸 때는 TV를 멍하게 밤새고 봐요. 요즘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네? 그럼 이 단어는 버리고 저 단어는 내가 없어요. 핵심은. 그 수학자도 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수업 준비를 할 때도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 지나갔던 선생님을 생각해요. 고민해요. 그리고 수업에 큰 그림을 그려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날씨를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문화를 보고 예술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보고 나중에 책 한 장을 봐요. 그 시간이 10몇 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멍하고 있지만 천천히 가지만 제가 팔이 아프십니까? 아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위험하죠. 천천히 보고 고민했지만 요만한 걸 도울 수 있어요. 그 수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푼다.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조금만 잘 가르쳐주고 나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요만큼 노력하고 빨리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때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집안 정리하는 신박한 정리라는 TV가 있어요. 제가 TV를 많이 봐요. 보셨어요? 신혜라 씨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유튜브로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신혜라 씨가 집에 딱 가면 비우세요 이래요. 마음을 비우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저걸 보면서 자, 저 명상하고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다. 리얼리티 있게 봐요. 우리가 집에서 비울 때 왜 못 비우죠? 3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걸 어떻게 줘? 이걸 유럽에 가서 내가 그 추억이 있었는데 안 그러세요? 이걸 줬는데 나중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이러고 못 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쓰레기통이 돼요. 근데 김동현 씨라고 파이터 집에 가니까 차가 4대가 있어요. 애기 차가. 그게 뭐라 그러냐면 동네에 나눠줘라. 그리고 필요할 때 갖다 써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요. 이거 새 건데 4대가 다요. 앞에 벤츠도 있고 막.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목욕탕 안에 있고 막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있지만 못 버려요.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진짜 비싼 털옷이 나왔어요. 있는지도 몰랐던 털옷이지만 보는 순간 어때요? 이거 비싼데. 먼지는 쾌쾌하게 묻어서 나는 비염이 걸릴 수도 있고
축농증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만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나빠지고 나는 집이 아니라 창고 안에 살아요. 물건은 막 쌓아가는 거예요. 물건이 주인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시네라 씨가 딱 나타나요. 하나는 욕망, 하나는 필요. 박스를 딱 갖다 놔요. 욕망이냐, 필요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썼던 10년간 안 썼던 것도 딱 쥐고 있다가 그런데요 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네라 씨가 이렇게 해서 욕망이요.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쓰레기처럼 쌓아있던 걸 나누면 어떻게 되죠? 나는 선업을 쌓게 돼요. 그리고 공간이 우리가 집 한 평에 한 채 얼마예요? 억대죠. 공간이 늘어나면 몇천만 원을 버는 거래요. 근데 그 공간을 쓰레기통처럼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하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제가 시네라 씨가 명상을 했나? 그녀가 버리는 건 어디까지 버릴 것 같아요? 시네라 씨 집 정리한 거 나온 거 보세요. 남편이랑 시상한 트로피까지 다 버렸어요. 필요 없다. 근데 그 트로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한테 저거 보자. 그러니까 엄마 트로피 버리자고. 못 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 트로피에 눌려 살아요. 이게 마음도 똑같아요. 나 저 사람 진짜 미워. 그리고 그 마음에 눌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그냥 박스를 만드세요. 마음의 박스를 만들어서 그냥 시원하게 버려요. 나 얘 진짜 꼴보기 싫고 미웠으면 그냥 버려요. 내가 그 마음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마음을 찾아요. 필요한 마음을 찾으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복한 마음이 나에게 필요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스와미 베다께서 전 세계를 다니고 행복한 가정은 없더라 라고 책에도 쓰셨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제가 지지난주에 오셨을 때 보여드렸죠. 요리를 엄청나게 해내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남편이 계속 올려요. 지난주에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녀는 옷이 저랑 똑같아요. 53인데 뒤태가 아이돌이에요. 안 보여드렸나요? 사진? 그 신세계에서 보여드렸나 보다. 우리는 보통 요리를 하면 지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녀가 만든 요리를 보면 잔치상이에요. 매일. 근데 그렇게 즐겁게 하면 내가 늙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은 약이 된다. 그러니까 나눈다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 돼요. 게으르지 않은 마음, 항상 누군가를 줄 때 즐거운 마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요리나 하려고 태어난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요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리를 먹는 순간 아이들은 그냥 너무 성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슈람 선생님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이 요리를 먹는 사람들은 다 건강해지겠네요. 저는 집착증인 줄 알았어요. 요리를 너무 열심히 하길래.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요리를 먹으면 정신병자도 제대로 들어올 정도의 반짝반짝 블링블링하다. 내가 정말 필요한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남에게 나눌 때 아깝지 않은 마음, 내가 진짜 행복한 마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뭘 것 같아요? 화? 아니에요. 화는 가끔 나죠. 맨날 나요.
아이고 가슴이 한 정도는 맨날은 아니잖아요. 그럼 매일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뭘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불안한 마음. 달라이 라마도 말씀하셨어요. 변화의 두려움이 제일 고통이다. 그 불안한 마음은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고 잡음으로 인해서 생기고 급함으로 인해서 생기고 세상의 이치를 아까처럼 밝게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요. 당연히 변한다는 걸 여유롭게 바라보고 그냥 편안하게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는 어떤 욕망에 어떻게 기대고 있으며 나는 마음을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고 있는가, 내 삶의 공간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그릇을 보면서 행할 필요가 있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잘 나누면 그거는 나누는 이치를 너무나 잘 행하는 지혜로움이기 때문에 풍요로울 때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눔이라고 해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발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요즘에 좀 잘 펼쳐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눔을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MF 때는 금을 모으는 나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소독제가 없어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리고 사재기 하지 않는 나라.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유산이거든요.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보다 더 찬란한 유산은 없을 것 같아요. 사재기하지 않는 나라, 손 소독제를 사람들이 오히려 가져다니다가 놓지 그 병인데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슈람도 여기 놔두고 택배하시는 분들 많이 오가시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아껴 쓰세요. 그 마음이 정말 큰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게 물건이나 내가 잡고 있는 급하고 뭔가를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지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분 쉬고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와서